자, 안녕하세요. 박병훈입니다. 오늘은 우리 2022년도 대비 감정평가사, 감정평가 관계법규, 법이 자주 개정되는 과목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시험에 반영되는 건 시험 시행일 당일까지 그때 시행되고 있는 법률로 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또 좀 특이한 게 뭐냐면, 다른 자격증이나 이런 데서는 또 보면, 원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해서 시행된 걸로 하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해버릴 수가 있는데, 그런 것도 있는데, 이 시험은 그렇지를 못해요. 시험 당일까지도 변화가 있는, 그래서 이게 출제하는 사람들도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잘못했다가는 나중에 엄청난 너론의 문매를 받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게 또 1년에 한 번씩만 바뀌어주면 좋은데 아주 자주 바뀌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그걸 다 지금 싹 모아서 작년 4월 달인가 시험 보셨겠죠, 1차. 그 이후에 개정된 것들 싹 다 정리를 해가지고 해놨다. 물론 개정된 것 중에 반영 안 한 거 있어요, 몇 가지. 그건 왜 안 했느냐?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시험하고 그래 했고, 나름 그래도 조금은 신경 써야 될 것들 위주로 해서 해놨습니다. 그 전에 이제 제가 여기 우리 저기 또 부탁한 게 있어가지고 제 소개를 살짝 하면, 제가 이제 공인중개사 쪽에서도 강의를 했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 쪽 강의도 하고 있고, 행정사 강의,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달부터 이제 법무사 쪽 강의도 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인중개사 쪽에서는 부동산 공법이라는 걸 했는데, 그 공법 과목이 여러분들 지금 관계법규 과목하고, 거기는 공법 해가지고 6개예요, 법이. 여기는 9개죠. 그럼 그 6개 중에 5개 정도는 4개 정도는 여기하고 다 똑같아요. 그리고 공인중개사의 공시법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부동산 등기법하고 지적 측량, 공간정보법 요게 들어가는데, 요게 여기서 우리는 관계법규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제 보니까 향후에는 보니까 공인중개사 준비하시던 분들이 이쪽 시장에 또 많이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 이렇게 자격을 취득하신 분들 중에 심심하면 또 그쪽 시험을 또 보신 분들도 계시고, 저는 이제 그 정도 이제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 2023년도 대비 감정평가사 감정평가 관계법규 합격의 법학원에서 강의를 맡게 된 박병훈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광고했고요. 자, 헛소리 그만하고 이제 시작할게요. 본격적으로. 자, 우리 9개 법령 중에 제일 문제 배분 어떻게 되는지는 아시죠? 13개 정도가 이제 앞에서 나오고 뭐 이렇게 분배된다고 했어요. 그 중에 이제 참 얄궂는 게 뭐냐? 9개 법령 중에 딱 한 문제 나오는 거 있죠. 동산 채권 어쩌고 하는 거, 그거 하나. 그 외에는 대개 3개, 4개. 그러면서 이 국계법, 요게 줄여서 저는 국계법이라고 하는데, 저는 요게 13개. 여러분들이 이제 전술적으로 전략적으로 이제 시험에 대비한다 그러면 나름대로 몇 점 이렇게 목표하는 점수들이 있죠. 그렇죠? 근데 그런 목표하는 점수들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 13개짜리 이 법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기왕에 여러분들이 이제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기초적인 뭐 이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첫 번째 자료에 순서가 없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거부터 보겠습니다. 13개짜리.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 정의에 보시면 2조 정의에서 보시면 성장관리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요게 그전에 성장관리 방안이라고 해가지고 되던 것이 이제 성장관리 계획이라고, 이제 뭡니까? 본격적으로 좀 해보겠다는 얘기예요. 그전은 조금 애매했어요, 그 개념이. 자, 그래서 성장관리 계획이라는 게 신설돼서 들어갔습니다. 정의에 5조의 3. 그래서 성장관리 계획 구역에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주로 이런 건 어디서 이 구역을 지정을 할까요? 이런 거는 되게 관리지역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관리지역. 관리지역에는 우리가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이 중에 또 보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보존, 생산, 계획관리 중에 나름대로 땅의 이용가치, 우리가 이용가치 그러면 뭔가 개발하고
건축하고 뭐 이런 쪽에 이제 초점을 맞추죠. 요런 거 관계 있는 관리 지역이 계획 관리 지역인 거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현실에서는요, 시장에서는 땅 저기 우리가 거래를 하고 할 때 계획 관리 지역 땅들을 상당히 노려요, 사람들이. 이게 이제 이런저런 용도로 많이 해먹을 수 있는 나름대로 숨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난개발을 하기가 쉬워요. 어떤 규제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놓지 않으면 지구단위나 뭐 이런 것처럼 해놓지 않으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성장 관리 방안 대신 이제 성장 관리 계획이라는 게 나왔다. 이해하시죠? 요거 하나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조 같은 경우는요, 이거 뭐 숫자, 조문 숫자 바뀐 겁니다. 그냥 그거 체크하라고. 이거 원래 제가 칼라로 해가지고 이제 보내드렸는데, 글씨 바뀐 부분은 이제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되는데, 저는 다 그냥 시커멓게 돼버렸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줄을 쳐서 보는 걸. 그죠? 그거 이제 고친 숫자가 네 번째 줄에 보시면 113조, 117조 뭐 이렇게 됐잖아요. 이거 여러분들 뭐 체크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 113조 다음에 117조, 124조 요런 거 빠졌어요. 조문 숫자 빠진 겁니다. 이거 넘어가시고. 자, 26조 가보시면,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의 제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제한 누가 하죠, 주로? 주민 뭐 이렇게 하잖아요, 주민. 제한. 그쵸? 자, 그 제한에 대해서, 주민이 제한할 수 있는 거, 우리가 거기 1호부터 4호까지, 원래는 3호까지 있었는데 하나 더 추가됐어요. 그래서 4호에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요게 추가가 됐다라는 거. 이게 나름대로 이게 주민이 제한하는 건 좀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얘기인데요. 그동안은 3개 정도만 제한할 수 있었는데 하나가 더 들어갔다라는 거 보시고, 자, 그다음에 28조. 주민과 지방의회 의견 청취. 자, 이런 도시군 관리 계획이나 이런 계획들을 진행하다 보면 당연히 의견을 들어야 되겠죠. 그 의견 청취에 관한 얘기입니다. 사항에 가보시면 사항, 그 왼쪽에 28조 사항, 그 구법의 사항은요, 오른쪽에 5항으로 옮겨갔습니다. 이게 중간에다가 4를 끼워 넣는 바람에 원래 있던 사항은 뒤로 밀린 거예요. 아시겠죠? 나머지는 신설이 아닙니다. 그 사항만 새로 신설을 했고 원래 있던 사항부터 뒤로 다 하나씩 밀렸어요. 그러면 사항을 봅니다. 오른쪽에. 국토교통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경우, 자, 그 내용을 다시 공고 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래서 어떤 내용일 경우에 1호에 보시면 1항에 따라 청취한 주민 의견을 도시군 관리 계획에 반영하고자 할 때, 그리고 2호에 가보시면 관계 행정기관과 심의, 협의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또는 심의, 중앙도시계획의 심의. 자, 우리가 협의하고 심의란 말이 이제 자주 나오는데요. 주로 관계 부처 간에 같은 행정기관들 간에 뭔가 도움을 요구하거나 뭐 이렇게 할 땐 협의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뭔가 검사를 받아야 돼요. 검토를 받는 거. 그럼 대개 위원회라는 타이틀이 들어가는 애들한테 받을 땐 심의라는 말 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사항이 들어가면서 요 두 가지 정도는 다시 공고 열람해서 좀 의견 청취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체크해 놓으시고요. 넘어가십니다. 자, 나머지는 전부 뒤로 하나씩 밀렸어요. 자, 그 다음 넘어가셔서 34조. 삭제돼 버렸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정비해가지고 있던 거, 삭제된 거 여러분들 나중에 잘 체크하시고, 오늘 제가 세세하게 다 해드리진 않을 겁니다. 자료가 이게 딱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일찍 가서 이제 체크해 보시고, 이거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체크를 해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40조 2에 가보시면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지정 등 해서 나오는데요.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지정.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개념은 다들 아시겠지만, 쉽게 얘기하면 입지 규제를 최소화시킨다 이 얘기죠. 규제를 최소화한다는 얘기예요. 규제를 왜 최소화해? 규제를 최소화한다는 얘기는 풀어준다는 얘기예요. 풀어준다는 얘기는 막 개발해서 열심히들 살아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 끼까지 어떻게 막 다 묶어놨다가 왜? 상대적으로 규제가 돼 있었으면 계속 억눌렸단 말이야. 그런 곳이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들 보시면 저기 뭐 시골 지방 특히 고속터미널 같은데, 요즘 용산이 조금 핫한데, 옛날 같으면 용산이 그 시외버스 터미널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이런 지역에는요, 큰 건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안 그래도 교통이
그 버스들, 고속버스들은 엄청난데 큰 건물이 들어오면 더 교통이 막히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못 들어오게 막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재산권 행사가 제한을 받고 그게 억눌려 왔지. 그죠?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먹고 살만 해주고 이 상황들이 도시정비나 이런 게 되니까 이거 이제 좀 풀어줘야겠다는 취지에서 나온 게 입지규제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최소구역 지정을 하고 자, 1호부터 6호 말고 이제 7호가 하나 더 들어갔어요. 이제 보행 안전 등을 고려한 교통 처리 계획.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아닌데. 어쨌든 이런 내용도 하나 들어갔다라는 거. 대개 보면 2호 같은 경우 이제 기반 시설 배치나 뭐 이런 거 관계된 거고요. 4호가 대개 이제 보면 용적률, 건폐율 이런 건데 요 두 가지는 꼭 집어넣으라는 거야.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을 세울 때. 왜? 이게 가장 기초가 되는 내용이잖아요. 기반 시설 어떻게 깔 건지. 그거 없으면 안 되죠. 그렇죠? 기반 시설 중에 도로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로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렇게 해서 넣어야지. 그죠? 그래서 요거 2호하고 4호가 중요한 거고 나머지는 이제 한 번쯤 보고 그리고 여기 하나 더 들어갔다라는 거. 7호가 들어갔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52조 2가 보시면 공공시설 등의 설치 비용. 자, 우리가 공공시설 설치하면 그 비용 누가 가져가느냐? 누가 내느냐? 그죠? 공공시설 비용 누가 내느냐? 설치 비용 누가 내느냐. 다음 페이지에 이제 이어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설치 비용에 대해서 장황하게 돼 있는데 내용들을 크게 바꿨다기보다는 이런 내용이에요. 토지 처음 메뉴에 둘, 넷, 여섯, 여덟, 11번째 줄에 가보시면 토지가치 상승분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3페이지 그죠? 토지가치 상승분이라는 얘기 나오잖아. 이게 그전에는 이런 얘기가 없었어요. 뭐냐면 이거죠. 공공시설을 설치하면 비용이 들어가는데 누가 내느냐.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공공시설은 누구 거로 하느냐. 그죠? 이게 문제잖아요. 그럼 공공시설은 누가 관리할까요? 그럼 다 만들어진 공공시설은 행정기관이 하겠죠. 근데 이제 행정기관들이 한다는 얘기는 공무원들이 한다는 얘기인데 공무원들이 그렇게 숫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외주 주는 거예요, 그것도 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무슨 안전공사니 뭐니 하는 애들이 하게 이게 위탁하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주체는 관리 주체는 행정기관이 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 행정기관이 관리 주체면서 소유권도 가지고 있으면 시설에 대해서 할 때 편하겠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그 기관이 만든 게 아니야. 누군가 돈 들여서 만들었다는 얘기지. 그럼 그거를 그 행정기관에 귀속시키는 작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죠? 그러면 돈 받고 줘야 될까? 돈 안 받고 그냥 가져갈까? 돈 안 받고 그냥 가져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억울하잖아. 공공시설 만든 사람은. 공공시설 누가 되게 만들었겠어? 거기 개발사업하고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예요? 그 개발행위 허가해주는 조건으로 이런 거 저런 거 설치해라. 이런 쪽으로 많이 간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그냥 만들어 주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런 사업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가 있어. 그러면 이거를 가져갈 놈도 행정청이고 이걸 만들 놈도 행정청이야. 그죠? 그럼 지들끼리 주고받는데 돈 안 받는다는 거지. 그냥 준다는 거야. 대신 이거를 돈 들여서 만든 그 행정청한테는 뭔가 보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존에 있던 공공시설을 그냥 주는 거예요. 바꾸는 거야. 무상으로. 아시겠죠? 자, 그런데 행정청이 아닌 자가 공공시설을 만들 수도 있잖아. 그럼 이것도 귀속시켜야 될 거 아니야. 관리청에. 행정기관에. 자, 이건 공짜로 가져간다고. 근데 얘들은 뭐 돈 안 들어갔나? 돈 들어갔잖아. 얘들한테도 뭘 해줘야죠. 자, 아까 행정청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있었던 거 그냥 줬어. 그죠? 그러면 행정청이 아닌 놈한테도 있었던 거 그냥 과거 거를 그냥 주면 안 될까? 그럼 이제 배 아픈 거야, 국가가. 그래서 그냥 안 주고 어떻게 하냐. 요거 만드는데, 새로운 거 만드는데 들어간 비용만큼만 공짜로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 개념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토지가치 상승분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이제. 자, 공공시설 깔고, 새로 만들고 하면 돈, 값어치가 올라갑니까? 그 지역에. 올라가죠? 그거에 대한 이제 반영이 들어간 거예요. 그거에.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면서 제가 이 조문 전부 다 말씀드리긴 힘들고요. 요거 전체가 이렇게 하나가 들어갔다라는 거, 그거 개념이 들어갔다라는 거 위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54조.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의 건축.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의 건축.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이제 말이 좀 보태졌어요. 가로를 해가지고 설명이 들어갔어. 뭐 크게 내용이 바뀐 거 보라기보다는. 그래서 가로의 내용에 보시면 일정 기간 내 철거가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 건축물은 제외한다. 그래서 이 말이 없었을 때는 가설 건축물도 전부 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요걸 넣어가지고 가설 건축물은 빼고 얘기해라.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58조로 바로 가보시면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개발행위는 허가를 해준다. 개발행위, 그럼 여기 국계법에서 말하는 개발행위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건축, 설치, 그죠?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석의 채취, 토지 형질 변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 할 때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허가를 받고 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허가를 받고 해라. 그러면 허가를 해줄지 말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 기준에 대한 얘기인데, 기준에 대해서 이제 보시면 거기 1항에 2호에 가보시면 아까 우리가 그 용어 정의에서 성장 관리 방안이란 말 대신 이제 성장 관리 계획이라는 게 이제 새로 들어갔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장 관리 방안이란 말이 들어가 있는 곳은 전부 성장 관리 계획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거는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시험 문제 어차피 나올 때 성장 관리 계획이란 말로 나와. 그건 다만 이제 나는 방안으로만 배웠다가 계획이 딱 나오면 성장 관리 계획으로 나오면 좀 당황할 수 있겠죠. 이 사실을 몰랐으면. 그죠? 당하지 마시라고 해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사항에 보시면 사항에 내용이 성장관리 방안 수립하는 거에서 과거법이. 근데 이제 성장관리 방안이라고 안 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과거엔 제가 또 그래서 성장관리 방안이 좀 애매하고 그 개념도 좀 애매하지만 크게 따로 조문을 만들어 가지고 막 계획 수립부터 해서 이렇게 하질 않았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어떤 항을 하나 넣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처리를 했는데 이 성장관리 계획부터는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사항 없애버리고 새로 조문을 부여해 가지고 성장관리 계획에 관계된 조문들을 쫙 넣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사항 삭제해버렸습니다. 5항, 6항 다 삭제해버렸어요. 요런 내용은 다시 이제 뒤에 가면 성장관리 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조문 따로 이제 부여를 하게 된다. 자, 59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에 대한 심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성장관리 방안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자리에 성장관리 계획이라는 말로 넣어주자. 자, 넘어가시고 자, 5페이지 이제 가보시면 좀 말씀드렸죠. 성장관리 방안이라고 해서 어떤 항목으로 이렇게 수립 절차 있던 것들 싹 삭제했으니까 성장관리 계획으로 이제 하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조문들을 독립시켜가지고 하나씩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 신설해서 75조의 2부터 해가지고 75조의 3, 그 다음에 75조의 4까지가 자, 제목만 보면 성장관리계획 구역을 먼저 지정을 해야 되겠죠. 지정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요. 이제 지정했으니까 어떻게 이제 본격적으로 잘해봐야 되겠다. 계획을 수립하는 게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에 가보면 거기서 이제 개발 행위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75조의 4에서 정리하고 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65조 가보시면 개발 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공공시설 귀속 문제 보시면 행정청일 경우에는 귀속이 무상으로 되고 그리고 반대급부도 무상으로 받는다.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할 때는 무상으로 귀속은 일단 되고 들어간 비용만큼만 무상으로 받을 수는 있다. 자, 이 사망에 가보시면 사망의 단서 조항이 일부 고쳐졌습니다. 둘, 넷, 다섯 번째, 사망의 다섯 번째 줄. 다만 오른쪽 걸로 보세요. 관리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청이 지정된 후 준공되기 전에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리청이 불복한 경우에는 도로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하천에 대하여는 환경부 장관을 관리청으로 보고. 자,
이게 그전에는 그냥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 하는 걸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떤 조문에서 보면 자, 해양수산부 장관이 나오는 뭐 이런 거 있었죠. 수산자원 보호구역 뭐 이런 거 할 때. 그쵸? 아니 그거는 물이니까 해양 그래 다 그러면서 왜 이거는 하천 얘기 나올 때도 그냥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뒀느냐 이 얘기지. 이제서 분리해 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천은 물이잖아. 그쵸? 물. 근데 너 바다는 아닌데. 그죠? 자, 그래서 하천에 대한 환경부 장관으로 관리청으로 본다라는 거. 이게 해양수산부가 아니고 환경. 그러니까 하천 같은 건 이제 문제는 또 환경하고 또 특히 바다가 아니라서 그런지 환경하고 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우리 그 저기 십몇 년 전에 4대강 한다고 강을 그냥 개판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거 확실하게 이제 그 부서를 갈라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용도 지역의 건폐율 있죠? 77조. 자, 요게 이제 그 용도 지역에 여기 삭제가 됐는데 5항이 삭제가 됐는데 5항이 저 위로 올라가면 용도 지역 건폐율 요거 삭제가 됐는데 요게 어디에 관계된 내용이냐면 그 페이지 6페이지에 위로 좀 올라가시면 아까 우리 75조의 3 그 성장관리계획구역 중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 보이세요? 2항? 거기에 계획관리지역 50% 이하 생산관리지역 이거 나오죠? 요게 있으므로 여기에 조문이 5항이 77조의 5항이 있을 필요가 없어서 삭제해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거는 그대로 용적률에 가면 또 똑같아요. 용적률에서도 성장관리계획지역의 계획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 요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개설된 법, 신설된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78조에 가보시면 78조 1항에 다목에 가보시면 계획관리지역 100% 이하 다만 있죠. 다만부터 삭제됐어요. 단서조항이 찾았어요? 그거 삭제됐고 그 다음에 내려가면 2항 6항 생략 밑에 신설해가지고 돼 있죠. 그게 오른쪽에 7항에 신설돼 있습니다. 자, 용적률 완화에 관한 규정.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용적률 완화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이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범위에서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었다. 자, 여러분들 음식점 가면 이것저것 막 할인해주는 마일리지 카드들 있죠. 그렇죠? 내가 지금 그 해당되는 거 여러 개를 가지고 있어. 다 적용해주나요? 안 해주죠. 하나만 해주죠. 그건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용적률을 완화해주면 누구한테 좋은 거예요? 개발하는 사람한테 좋은 거죠. 그죠? 자, 좋은데 문제는 그거를 여러 법에서 완화되는 규정들이 존재해. 그러면 그전에는 이런 중첩 어쩌고 이런 얘기 없었기 때문에 하나만 적용되면 나머지는 못하고 뭐 이런 식이었어 거기도. 그러다가 이제 확실하게 못을 박은 거예요. 중첩해서 적용받을 수 있다고. 됐습니까? 대신 그렇게 중첩을 받다 보면 여러분들 마일리지 카드 다 중첩해주다 보면 오히려 내가 돈을 받아가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중첩해서 적용은 해주는데 최대 한도는 넘어가면 안 된다.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취지로 돼 있습니다.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83조 2 가보시면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 다른 법률을 적용할 때 특례. 자, 우리 건축법에 보면 공개공지 확보해야 되는 그런 조문들 있죠? 공개공지. 건축법에. 공개공지라는 게 뭐예요? 내 땅인데 공개해놔야 돼. 일반인들이 쓸 수 있게끔. 그러면 그런 공개공지 개념을 들어가게 되는 경우는 내가 집 한 채 짓는데 내 마당을 공개공지해라?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게 이제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규모가 큰 건물 같은 거. 여러분들 저기 도심에 가보면 빌딩도 막 있고 있잖아요. 그럼 원래 그 앞에 거기에 원래는 그 건물 주인 그 사인 거야 그게 원래. 그런데 거기에 뭐 담도 안 치고 다 이렇게 해놨어요.
공개해 놓은 거야, 그게. 그런데 이제 어떤 인간들은 그렇게 해서 승인 딱 받고 나면 뭘 갖다 걸어놓은 거 가지고 마치 그러니까 이것들이 법을 저기 해가지고 저기 혜택은 그러면서 공개 공지하게끔 하면서 대신 반대급부로 뭘 해준단 말이에요. 용적률을 좀 넓혀주거나 뭐 이렇게 해주는데 그거는 싹 받아먹고 문 닫아놓고 마치 공개 공지가 아닌 양 이러고 있는 얌체 같은 건축주들이 있어요. 혼내줘야 돼. 자, 어쨌든 공개 공지 등의 확보 규정, 건축법 규정이 여기 입지규제 최소구역 여기 적용 특례에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뭐 분과위원회 해서 뭐 이런 거 좀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도 그렇고. 자, 그 다음에 133조 가면 뭐 위반자, 법률 등 위반자에 대한 처분에 앞에서 이제 신설 조항이 좀 들어가면서 또 개발행위 허가 조건 같은 거 어기는 사람들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가 좀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5조의 3 해가지고 개발행위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자 요런 자도 이제는 우리가 처분을 받게 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7의 3조 같은 것도 성장관리 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자 이제 성장관리 계획이라는 게 이제 조문이 들어갔으니까 그렇죠? 거기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있잖아. 그럼 또 그거 위반한 자도 처분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개 이제 여기서는 처분이라는 건 행정처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허가해줬던 거 뺏어버리는 거야. 응? 허가 취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거 무서우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을 잘 듣겠죠. 자, 그렇게 다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법률을 가지고 한번 살펴봤습니다. 시행령 보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 19조 2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의 제한. 앞에 우리가 법률에서 이 부분 추가가 됐었죠. 제한하는 거. 자, 그 제한에 대해서 2항에 보시면 오른쪽 거 26조 1항 신법. 자,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을 제한하려는 자는 다음 구분에 따라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자, 위반을 제한하는 사람들이 주민은 주민인데 결론적으로 어떤 지역을 우리 지역 나 살고 있는 지역을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인데 전부 자기 건 아니잖아. 그쵸? 그 자기 거는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해달라 이런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래서 일정 숫자 이상의 뭐 동의라든가 이런 걸 받아오라는 얘기인데요. 자, 거기 2호에 가보시면 26조 1항 2호부터 4호까지. 자, 이게 아까 그겁니다. 그 주민 제한하는 거 늘어나서 4호로 된 거예요. 3호에서 4호로 된 게 그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른 거 뭐 중요한 내용은 안 바뀌었어. 3분의 2 이상 이게 사실은 중요한 숫자죠. 그죠? 이런 건 안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셔서 지방의회 의견 청취, 주민과 지방의회 의견 청취. 자, 뭐 내용이 크게 바뀐 건 아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2항이 새로 들어가다 보니까 원래 2항이 있던 것부터 해서 뒤로 하나씩 밀렸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2항만 새로 신설된 거야, 사실은. 됐죠? 그 내용이 뭐냐면 뭐 새로운 내용이 들어간 게 아니고 거기 그 2항에 오른쪽 거 신법 2항에 둘, 넷, 여섯, 여덟, 9번째 줄 가시면 주요 내용을 해당 지자체 공보나 전국 또는 해당 특별시 뭐 이렇게 나가는데요. 두 줄 내려가면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하고라고 돼 있죠. 그죠? 이게 그전에는 게재하고 하는 또는이라고 해서 또는 인터넷에다가 하는 거는 옵션이었어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하고 이렇게 해놓고 인터넷에도 해라 이 얘기야. 그래서 하고 해당 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된다. 전에는 이게 오화였어요. 또는이었어요. 근데 지금 and입니다. and. 아시겠죠? 대부분 이 의견 청취에서 뭔가 공고하고 하는 건 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전엔 전부 오화였어. 지금은 다 and야. and. 대개 이제 그거는 뭐하고 뭐야 and냐? 신문에 나가는 거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나오는 거 하고. 됐죠?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자, 결정을 할 때, 그 2항이 이제 고쳐진 부분이, 첫 줄에 보시면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심의하려는 경우, 이렇게 얘기하죠? 심의하려는 경우.
다음에 준비에 따라서 얘기하는데 뭐가 바뀌었냐면 중요한 내용이 그겁니다. 이게 공동으로 심의할 때 공동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지겠죠. 그럼 거기에 위원회 숫자는 몇 명으로 해야 되느냐? 다음 페이지 보시면 2호에 25사람이었던 거를 30명으로 바꿨어요.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좀 그런데 우리나라 그 말 자체가 언어 자체가 한자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말을 할 때요. 한문을 모르면 중요한 거 그거야. 중국말을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한자를 알아야 돼. 한문을 알아야 돼, 우리는. 그 발음, 같은 한자라도 중국 발음하고 우리 발음은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그렇게 발전되어 온 문화야, 문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거 다, 응? 저기 없애고 그냥 순 한국말로 해야 된다.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응? 불가능해. 이 법률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가. 뭐, 언어를, 순화를 해야 된다. 뭐가 문제였냐면, 중국 한자라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있어요. 일본 애들도 중국의 한자를 가져다 쓰는 애들이에요. 근데 쓰는 방식이 우리하고 걔들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식의 한자 배열이 있고 우리식의 한자 배열이 있어. 이 일본 애들 우리 강점기 동안에 지들 문화로 전부 다 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한자들 중에 굉장히 많은 거의 한 7, 80%, 90%까지 거의 걔들식 배열이에요. 우리식 배열이 아니야. 우리식 배열은 다 사라져버렸어, 지금. 그걸 다시 찾을 수도 없고, 지금.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폐해가 심한 게 뭐냐면 이 법률 쪽. 법률 용어들. 그래서 이걸 오래전부터 그랬어요. 이거 순화를 좀 시키자. 그래서 이걸 좀 바꿔보자. 그런 작업을 하는데 이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녹록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개정된 부분들 중에도 그런 거 많아요. 말을 좀 순화시킨다. 조사를 좀 바꾸는 거. 하여야 이런 부분을 해야. 하여야 한다. 이걸 해야 한다. 하여야 한다 그러면 세 글자야. 하여야. 해야 그럼 두 글자야. 어떤 게 더 좋은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많이 개정이 굉장히 많이 돼서 와 놀랐는데 그게 굉장히 많아. 하여야를 해야로 바꾼 거. 뜻은 똑같죠? 뜻은 똑같아요. 그 다음에 그 인자 있죠? 인. 사람 인자. 이걸 이제 명으로 바꿨어요. 응? 인이나 명이나 씨. 그죠? 우리가 저기 이쪽 종사하는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자, 그 다음에 46조 가봅니다.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 계획구역안에서 구역에서 검표율 등의 완화 적용. 자, 도시지역 내에 도시지역 그러니까 뭐야? 도시지역 그러니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떠오르겠죠. 그 중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 이곳에 검표율은 좀 완화해야 뭔가 계획대로 해볼 수 있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완화 적용하는 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12항이 신설됐고 원래 있던 12항은 뒤로 밀립니다. 13항으로 갔어요. 자, 12항만 보시면 준주거 지역에서 해가지고 공공주택 오른쪽 거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라는 말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없었던 거예요. 여기 없었던 게 들어갔다. 자, 그 다음에 경미한 변경. 개발행위 허가의 경미한 변경. 우리가 개발행위는 주로 허가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신고만으로도 가능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변경에 관한 얘기입니다. 보시면 1항에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그러면 경미한 사항이라는 어떤 거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미한 사항은 어떤 거냐? 거기 2호에 가보시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서 감옥에 보시면 부지면적, 건축물 연면적 5% 범위에서 축소 그랬죠? 축소. 자, 이 축소 개념이 가로에 보시면 공작물의 무게, 부피, 수평, 투영 면적,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수평, 투영 면적을 만든다. 요 말이 하나 들어갔어. 굳이 이 말을 왜 넣었는지 모르겠어요. 수평, 투영 면적이란 뜻에 요 말을 넣은 거야, 그냥. 가로 해가지고. 수평, 투영 면적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죠. 그렇죠. 그걸 하늘에서 내려다본다고 이렇게 친절했었나, 언제부터? 응? 그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들어간 게 토속 채취량 또는 해가지고 토속 채취량의 5%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까지도 경미한 걸로 들어갔다. 그래서 진짜로 중요한 내용
바뀐 걸로는 이거야. 토속의 채취량 요것도 기준으로 들어갔다. 경미한 내용으로 5% 이하면. 자, 그 다음에 심의 거쳐야 된다 그러면 거기 개정된 걸로 57조 1항에 보시면요. 59조 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요 행위는 다음 어느 행위를 말하는데,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심의를 중앙과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얘기입니다. 다만에서 나온 건 이제 다만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다음의 경우 1호, 1례, 2호부터 전부 뭐예요? 두 군데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거기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개정된 거 다음 페이지 보시면 반가로 5번 보이세요? 11페이지 반가로 5번. 자, 거기에 보시면 건축법 시행령 왼쪽 거 보시면 유치원 해가지고 부지 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부지 면적이란 말이 빠지고 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 변경으로 한정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것도 부지 면적이란 말이 빠졌어요. 그 다음에 반가로 6번 내용도.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디테일한 것까지 시험 문제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보면서 그 살짝 걱정 어린 눈빛이 보이기도 하는데, 왜냐? 이런 부분 안 본 것 같거든 내가 지금, 그죠? 근데 시험은 내일 모레인데 어이씨 이거 뭐야. 응? 근데 제가 보기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어차피 여러분들이 하신다 그러면 이 국토의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 그렇고 모든 법은 일단은 법률이 위주고요. 그 다음에 여긴 열세 문제나 나오니까 우리가 시행령까지는 봐주는데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나오지 않아도 어렵게 낼 부분 많아요. 많으니까. 일단은 바뀌었다라는 내용 인지 한번 하시라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반가로 9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지 면적이라는 말 빠진 거예요. 빠지고. 그 다음에 70조의 13번 가시면 성장관리계획의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절차 해가지고 요것도 1항의 뒷부분 둘레 다섯 번째 줄 오른쪽에 보시면 해당 지자체 공보나 전국 뭐 어쩌고 보급지역 둘 이상의 일간신문,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하고, 그쵸?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그 얘기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2항이 새로 진짜 신설된 거고요. 왼쪽에 있는 2항부터는 그것 때문에 뒤로 한 칸씩 3, 4항으로 밀렸다. 아시겠죠? 실제로 신설된 건 2항입니다. 오른쪽에. 그래서 거기에 이게 또 그냥 새로운 내용이 딱 들어간 게 아니고 1항에 있던 뒷부분을, 원래 국법의 1항에 있던 뒷부분을 쪼개놓은 거예요. 이거를 내용을 많은데 그걸 한 항목으로 하니까 너무 머리가 아파. 그래서 둘로 찢어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2항은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앞에 1항에 있던 내용의 일부입니다. 왼쪽 거하고 비교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새롭게 뭐 내용이 바뀌었다 이렇게 볼 건 아니야. 바뀐 건 그거라고 그랬죠? 엔드. 넘어가시고요. 자, 84조 2. 생산 녹지 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84조 2. 자, 여기 2항. 이것도 마찬가지로 2항이 신설됐고요. 그래서 원래 있던 기존의 2항부터는 뒤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2항에 보시면 신설된 내용. 이 84조 1항 요 얘기는 시행령 84조 1항 얘기겠죠. 용도지역별 건폐율 얘기입니다. 건폐율 얘기.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그냥 이거는 이렇게 신설 하나 들어갔구나 라고만 생각하시고, 출제원도 이 부분 못 건드려요. 내가 보기에는 복잡해. 머리 아파. 나 같으면 안 내, 씨. 근데 그 사람은 나가 아니라 낼지도. 자, 어쨌든, 자, 그게 하나 신설된 거 넘어가시고요. 나머지는 전부 뒤로 밀렸습니다. 밀린 거예요. 개정된 게 아니고, 밀렸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93조는요, 이것도 조문 숫자 바뀐 거 그냥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93조 2는 삭제돼 버렸고, 내용이 제목만 보시면 기존 공장에 대한 특례 삭제. 이거 앞에 법률에서 우리가 삭제된 내용, 그것 때문에 같이 삭제됐다.
그 다음에 이제 15페이지 가보시면 93조의 3. 건폐를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다는 기존 공장에 대한 특례 해가지고 나오는데, 앞에서 우리가 93조의 2가 삭제됐다고 그랬죠. 그렇죠? 근데 그 내용 비슷하게 다시 만들어 놓은 게 93조의 3이에요. 뭐 하려고 이랬는지 모르겠어. 그냥 93조의 2를 잘 갈고 닦아서 쓰면 될 텐데. 이렇게 해놨어요. 자, 내용에서는 뭐 특례 뭐 그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셔서 다시 16페이지에 보시면 다시 이렇게 표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게 이제 몇 차례 개정된 것 중에 요게 지금 31,877호 건데, 이거를 전부 앞에 그 표의 그 조문 순서대로 이렇게 차례차례 넣다가 이건 너무 힘이 없죠. 지쳐가지고 내가 그냥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요것대로 보면 2조 보시면, 자, 시행령 2조입니다. 기반시설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기반시설. 기반시설 중에 오른쪽에 보시면 2항에 보시면 도로하고, 그 1호가 도로예요. 그 다음 2호가 자동차 정류장이고 3호가 광장입니다. 그래서 2항에 뭐라고 되어 있어? 1항에 따른 기반시설 중에 도로, 자동차 정류장, 광장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세 가지가 기반시설 중에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중에 도로나 뭐 이런 건 그대로인데, 그 자동차 정류장에서는 왼쪽에 보시면 옛날엔 그걸 화물터미널이라고 그랬어. 한 종류를. 근데 이거를 물류터미널로 바꿉니다. 화물이나 물류나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그죠? 근데 화물 그러면 말이 좀 센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화물 그러면 왜 화를 내야 될 것 같은. 좀 썰렁하죠? 이런 식이에요. 이런 거 고쳐야 되는데 안 고쳐. 자, 물류터미널 이렇게 바뀌었다. 자,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자, 이거 제가 아까 얘기했죠. 말을 막 순화시킨다고 뭐 그랬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왼쪽에 그 1항의 두 번째 줄 얻고자라는 말 있잖아요. 단어 찾았어요. 얻고자. 오른쪽에 뭐라고 돼 있어? 받으려는. 이렇게 바꿨어요. 뜻은 같죠? 개정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넘어가세요. 무시하시고. 그냥 저는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해놓은 거야. 다음 것도 마찬가지야. 이런 게 다 언어 문제로서 저기 된 겁니다. 넘어가시고, 뭐 23조도 그렇고요. 23조도. 그래서 하여야 하는 건 해야로 막 바뀌고, 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넘어가셔서 18페이지에 가보시면 신설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32조의 2. 입주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대상 해가지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해서 입주규제 최소구역 지정할 수 있는 곳. 제가 아까 잠깐 그 개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다시피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그렇게 풀어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개 이런데 어떤데 규제가 심했던 곳을 해주는 거야. 그럼 규제가 심했던 곳은 어떤 거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교통도 기반시설이잖아. 그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몰려있기 때문에 개발을 못하게끔 억누를 수밖에 없었던 것들.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 구역을 지정하게 되는데 그런 걸 이제 추가로 몇 개 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신설해가지고.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거기 보세요. 1호 같은 거. 도시첨단 산업단지 같은 거. 그 다음 2호에 가보시면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시행구역 같은 거.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 우리가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뭔가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해주자.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42조의 2. 이것도 뭐 언어 문제입니다.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 수립해가지고 42조의 3. 12호에 가보시면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 제한이 완화되는 용도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 또는 어쩌고 해서 쭉 나오는데 이게 다 삭제돼 버렸어. 12호 이하 전부 다 삭제돼 버렸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수립할 때 이런 복잡한 내용들 다 삭제해 버렸다는 거. 43조. 자, 43조에 가보시면 도시지정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지역의 왼쪽에 구법을 보시면 1항의 두 번째 줄 준주거지역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일반주거지역이 없죠. 오른쪽에 가보시면 일반주거지역이 추가가 됐어요. 일반주거지역 추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 뭐 필요하여를 뭐 필요한 뭐 어쩌고 이렇게 바꾸는 거야. 뭐 말도 안 되는. 그 다음 46조 건폐율동 완화 적용하는 거.
이것도 공공시설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가로쳐놓고 이것저것 군소리 한 거예요. 뭐 내용을 크게 바꿨다기보다는 그냥 넘어가셔도 되겠고요. 그래서 쭉쭉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가치 상승분이라는 얘기 아까 잠깐 했죠. 그 얘기가 그래서 20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쯤에 토지가치 상승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10이랑 이게 구법인데 오른쪽에 10이랑 하면서 중간쯤에 보시면 상승분에 대해서 이것저것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46조 2 읽으시면 설치비용 납부 등, 자,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 납부, 비용 납부하는 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참고로 그냥 정리 한 번만 하시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우리가 법률에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이 있었습니다. 가설건축물. 그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우리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이 3년, 최대 3년이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1호에 보시면 존치기간이 3년의 범위에서 특별시, 광역시 뭐 이런 조례로 정한 존치기간 이내인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이 짧잖아. 굳이 지구단위 계획을 적용해가지고 규제를 막 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야. 조만간 없어질 건물이라는 얘기죠. 그죠? 이런 것들이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신설됐다라는 얘기. 자, 그 다음에 56조 2. 자, 성장 관리 방안이란 말은 이제 다 무시해야 되겠죠? 철자. 그래서 삭제돼 버렸고요. 그 뒤에도 전부 성장 관리 방안에 관계된 건 전부 삭제됐습니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59조 개발행위 허가 이행담보. 이거는 뭐 내용이 바뀌었다기보다 해당 법률이 바뀌어가지고 법 이름이 바뀌어서 거기다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이행담보 3항에 보시면 왼쪽 거 보시면 5번째 줄에 광산 피해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이 법이 이름이 오른쪽으로 가시면 한국광해광업공단법 뭐 이런 식으로 바뀌었대. 아시겠죠? 그래서 그 공단 이름은 똑같아. 한국광해관리공단인데 해당 근거 법이 바뀌었어. 법 이름이. 그래서 법 이름 바뀌었다고 이제 넣어준 거예요, 지금. 그죠? 이런 것까지 우리가 디테일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61조. 자, 요거 이제 신설된 거. 자, 도시공객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에서 5호에 가보시면 도시공객시설의 설치용이나 장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재해복구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로서 가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거. 이건 뭐라고요?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서 하는 개발행위인데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여기 하나 들어갔고요. 나머지 기반시설 뭐 설치비용 감면, 부담 이것도 뭐 숫자, 조문 숫자 바뀐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70조 가보시면 70조의 왼쪽에 23페이지 맨 아래 보시면 감정, 그리고 넘어가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관한 법률,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의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 자, 이게요, 요번에 그 개정된 것들 몽땅 통틀어서 특징이 뭐냐면 감정평가업자라는 말을 쓰고 있는 데서는 전부 감정평가법인 등이라고 바꿉니다. 그럼 감정평가 법인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감정평가사, 업자하고 법인. 그래서 합쳐서, 그러니까 개인으로 하는 사람과 법인을 합쳐서 법인 등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거는 전에는 그냥 감정평가업자라고 불렀어. 좀 없어 보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바꿨다. 전반적으로 그 업자가 들어간 자리는 전부 감정평가 법인 등으로 바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둘 이상에서 한다는 얘기. 자, 나머지 이제 신설한 것들 보시면 전부 성장관리 계획구역과 관계된 겁니다. 70조에 12, 70조에 13, 70조에 14. 그래서 자,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법률에도 신설 규정, 요거 때문에 신설 규정 몇 개 있죠? 요거는 좀 정리를 좀 잘 해서 대비를 조금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들은 넘어가서 이것도 뭐 조문 숫자나 뭐 바뀐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26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26페이지 하단부에 85조
6호가 신설이 됐습니다. 3항의 6호. 자,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경우인데요.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염병 관리 시설 설치하는 경우 이럴 때 이건 공익을 위해서 좋은 일이다.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서 좀 완화를 해준다. 용적률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넘어가셔서 실시계획인가 마지막 97조 요것도 언어가 바뀐 겁니다. 언어 그냥 쓸 말만. 그래서 법인 업자를 법인으로 됐죠?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나머지 법령들 간단하게 우리 좀 살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